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다가구 주택 내에서 이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데 호수를 이동한 거예요. 그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입을 새로 했을 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요, 이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보면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 결론적으로 등기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구분되어서 등기가 나 있지 않고 건물 자체가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에 호수가 몇 개 있던 그냥 한 집처럼 보입니다. 등기가 하나니까.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자, 그 해당 호수랑만 계약하고 그 해당 호수의 권리만 파악하죠. 해당 호수의 주인만 봅니다.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구분 등기라고 하고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호수별로 주인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가야 이해가 쉬워요. 다가구 주택은 호수만 문패만 다를 뿐 결론적으로 주인이 하나니까 이 집에 누가 먼저 살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본인이 들어가는 순서보다 먼저라면 본인보다 앞선 세입자가 되겠죠. 이 집에 있어서는 채권관계가 이 사람의 보증금 밑에 본인의 보증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다세대 주택은 다른 호수 신경 쓸 거 없죠. 그 들어가는 호수에만 다른 어떤 권리가 있는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그 호수에 나와야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이 서류상으로 한 집으로 돼 있으니까 문패가 몇 호여도 결론적으로 그냥 이 집원만 일치하면, 이 집원만 정확하면 호수를 잘못 입력해도 전입신고는 유효합니다. 이건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돼야 전입신고가 유효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질문을 들어갑니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집이 한 등기로 나와 있는 호수 구분이 없는 집입니다. 그쵸? 여기서 201호 살다가 301호로 이사하게 되면, 혹은 뭐 다른 호수, 예를 들면 다른 호수를 건물 내에서 이동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거에 답이 있는데요, 집원만 일치하면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으로 그냥 채권관계가 순위가 정해져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갖추는 게 확정일자잖아요.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고 날짜를 꽝 찍었는데요, 확정을 받았는데 다른 호수로 이사 갔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그걸 풀어버리고 전입을 새로 하고 다른 집에 확정일자를 새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확정일자가 끝나죠. 그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새롭게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 받은 신규 임차인과 처음 이사 온 사람과 똑같은 순서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받아놓고 뒤에 쭉 사람들이 있었다면 쭉 위에 있던 여러분의 순서가 확정일자를 소멸시키고 전입을 새로 풀면 새롭게 돼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꼴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원만 유효하면 되기 때문에요, 호수를 변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호수로 이동하면서 보증금을 높였다면요, 보증금을 높인 부분에 한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따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의 내용이 호수가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이런 한 집의 등기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문패상 몇 호라고 기재할 뿐이고, 그럼 그 계약서의 내용을 삭선이라고 해서 빨간 줄로 두 줄을 자로 긋고 호수를 바꾸면 돼요. 그렇다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존의 효력, 본인이 받았던 날짜가 다 없어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혹은 추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순서가 뒤로 밀릴 필요는 없다, 다가구 주택에서. 그래서 계약은 사실 계약 터만 가지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양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하면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걸 증거상으로 서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그냥 증거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호수를 바꿨다면 집원이 동일한 같은 건물이라면 그냥 호수만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올라갔다,
혹은 보증금이 줄었다? 이 부분은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아도 됩니다. 추가로. 이 부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택은 월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라고 하죠.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게 이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판결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판결이.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대법원 1999-0525 선고 99-8322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의 어느 부분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이지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한 이상 공시방법은 유효하고 다른 부분으로 호수를 옮겼다고 해서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판결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찾기로는. 다가구 주택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호수를 바꾸면 무조건 새롭게 바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유효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정일자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호수로 이동해야죠. 근데 그때는 앞선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의 권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금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앞선 세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빌라나 아파트에 여러 세입자가 살아요? 한 호수에? 아니잖아요. 그 호수만 가지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보통 앞선 세입자가 들어서 살다가 나와서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동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2024년에 의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중 연세 드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독거 가구였는데 이분이 이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분인데 다가구 주택에서 사시다가 독거사를 하셨어요. 고독사를 하셨는데 동사무소겠죠. 실제로 이분을 도움을 주려고 전입이 돼 있는 전산들을 찾아봤는데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동호수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집원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몇 호에 사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못 찾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법이 발의됐던 건데 보면은 뉴스 기사가 24년 6월 12일 날 나왔던 건데요.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등을 기록한다. 그동안 복지 위기 가구가 동호수를 알 수 없어서 지원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준주택은 건물 번호, 건물 지번까지만 기록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입신고할 때 신청서에다가 끝부분에 이제 동 번호와 호수까지 자세히 기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장의 서류상에 당연히 호수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대신에 층이 있다면 층은 반드시 기록을 해라. 그 층이라도 좀 찾을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네요. 다만 참고하실 부분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등본 초본에는 집원까지만 나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은 호수까지 명시되지 않아요. 계약서 쓸 때도 이제 주인분이 보통 그 다가구 주택에 주인 세대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은 뒤에 호수를 쓰지 않아도 집원만 유효하면 됩니다. 보통 인적사항 쓸 때.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 호수 같은 경우는 공법상 이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행정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볼 수 있는 전산상으로만 이렇게 호수까지 표기가 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등초본 아까처럼 공법 관계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 대장에도 앞으로 호수를 기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지는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 등기부상 다가구 주택이라면 한 집이다. 안에 문패만 쪼개져 있고 그 문패상 들어온 사람들 순서, 전입과 확정일자 순서로 나중에 배당을 할 뿐이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